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주 힘드셨죠? 예, 연휴 이후에 또 맞이하는 또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기쁨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름 아니라 SAC 소송에 관련돼서 2019년도에 아주 SAC와 리플 관계와 같은 똑같은 소송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번 SAC와 소송에 관련된 리플의 결과도 같이 동일하게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또 알아봐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2019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장장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어버이시거나 내가 어버이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공장장이 지금 드리는 선물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 공장장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준비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힘들게 마련한 겁니다. 자, 10일 동안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1억씩 쏘겠다. 자, 코로나 지원금도 없고요, 치솟는 물가에 손실은 점점점 커져가고 아주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아주 건조하고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릴 바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매일 1억씩 쏠 거고요. 모든 분들께서 이 혜택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429-5330으로요.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1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2023년도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 SEC의 리플과의 소송은요, 2020년도 12월에 발생이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 XRP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눌러버린 아주 메인 이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2023년도 올해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밝게 움직이고 있죠. 예, BTC도 전년도 비해서 약 9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에는 더욱더 스페셜하죠. 소송 결과 자체가 긍정적으로 리플을 위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죠. 최근에 리플 관련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플하고 SEC 소송이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12월을 돌아가면 SEC가 슬라임 아주 비난을 했다는 거죠. 리플에게 라이센스도 없이 팔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이센스는 증권 라이센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허가도 없이 무조건 팔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이 허가도 없이 팔았다는 거는 논쟁의 여지이고 지금 리플과 소송과에 관련된 가장 핵심 키워드이죠. 그런데 왜 논쟁이냐? 첫 번째, 암호화폐 자체가요, 증권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것은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안 자체가요, 이 규율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의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권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소송이죠.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뭐죠? 월권이다, 월권. 권력 남용. 요즘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죠.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리플에서요. 정확한 어떤 규제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없고요. 또 그리고 이게 일관되지가 않아요. 또 비슷하긴 하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벌써 2년이 넘게 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당 판사 이름이 뭐죠? 예, 토레스 판사입니다. 내가 지금 토레스 판사를 맞췄다. 예, 지금 리플에 푹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토레스 판사의 판단도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단순하게 어떤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정치적인 이슈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들어가 있죠. 재선을 하려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람들의 투표권이 약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 큰 세력이죠. 이분들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걸 SEC가 만약에 승리가 되어버린다? 재선하기 힘들다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만약에 부서져 버리면 왜 SEC가 지금 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리플 무너질 거고요. 비트코인 당연히 흔들리실 거고 이더리움도 기타 외 알트코인도 거의 다 흔들릴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힘들 거예요. 그럼 붕괴가 될 조짐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붕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투자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SEC의 소송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마자 0.18달러까지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걸로 인해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피해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자, 근데 반면에 여기 나옵니다. 블랙원 컴퍼니 비하인드 EOS가 exact same 너무나 정확하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SEC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혐의 있죠?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이것이 EOS의 블랙원이라는 소송 결과와 너무 유사하고요. 심지어 그것은요. 1년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SEC가요. 리플과 소송 중이죠. 그쵸? 근데 이 리플과 소송 중인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exact same. 너무나 정확한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SEC와 누구? EOS라는 정확하게 EOS 뒤에 있는 블랙원이라는 친구와 함께 SEC의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과 SEC와 리플과의 소송과 너무나 유사하고 정확하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1년 안에 도출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왜 1년밖에 걸리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전에 목이 좀 많이 타네요. 같이 차 한잔 마시고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쏩니다. 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쏘셔도 감사하고요. 자, 스타벅스 VIP 쿠폰 드릴 거고요. 한 15,000원 상당의 VIP 쿠폰 드릴 거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음료 선택 가능하고요. 저는 오늘 제주 비자림 콜드블루 한동안 시러스트만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에 요거에 또 다시 꽂혔습니다. 밑에 보시는 콜드블루 플로트라든지 몰트 다 선택 가능하시고요. 뭐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리고 사이즈 다 벤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VIP 쿠폰 드리는 거거든요. 자,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2429-5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한 잔씩 드시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EOS 메이커 블록 1은요. 합의를 했다. SEC와 뭐를 합의를 했냐? 등록되지 않는 증권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SEC와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합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랙원이 2,400만 달러를 합의 지원금으로 지불하기로 했고요. 자, 그것은 41억 달러의 EOS 자체가 평가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 2,400만 달러. 솔직히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죠. 대략 계산을 하면요. 한 5%, 6%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요.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SEC와 블랙원의 가장 유사한 뭐랑? 리플과 가장 유사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결국 가장 정확한 결론은 뭐냐? SEC와 리플과에 관련된 내용들은 합의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레스 판사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일례로 SEC에 승소를 했다? 시장 부서지고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반면에 리플에 대한 승리를 해줬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환호하지만 그럼 얘네들의 가오는 어떻게 합니까? 규칙, 원칙이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둘의 승리를 위해서 둘 다 승리를 위해선 한 발 한 발씩 둘 다 양보를 해줘야겠죠. 즉 SEC는요.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게 보다는 그냥 벌금 형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리플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왜? 누군가 얘가 승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피얼합니다. 항소 간다고요. 항소 가면 또 3에서 5년입니다. 여러분들 견디시겠습니까? 시장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루하게 끄는 것은요. 하지만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SEC도 명분을 찾게 되는 거고요. 리플도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인다. 자, 그래서 XRP 지금 차트인데 이제는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승 직전에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공장장의 어떤 시그널입니다. 이 폭등. 이건 리플의 예인데. 자, 이 화면은요, 앱토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앱토스 역시 폭등 직전에 이 파란색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스탠바이 하고요. 바로 1월 9일 날 폭등 직전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분이 약 얼마라고요? 350%의 상승분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월 9일 날 어떠한 이 시그널을 받았다면 이 모든 수익률을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누구처럼? 이분처럼요. 자, 이분 1월 9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구간, 비중, 보유기간, 매수 이유까지 앱토스 가격 보주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지났을까요? 1월 30일 월요일 날 1월 9일 날 추천드렸던 앱토스 25,000원에 뭐하자? 정리하자. 매도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당시 여러분들 이분이요. 싹싹 긁어서 650만 원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전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얼마였죠?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78.93%의 수익을 내면서 2,500의 손실을 다 메꿨다는 겁니다. 자, 안 믿겨지겠죠? 손실본과 앱토스로 다 메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비단 이것뿐만일까요? 자, 스택스 2월 13일 날 월요일 날 마찬가지로 종목명 이런 식으로 또 소통을 합니다. 다. 자, 3월 2일 날 매도 신호 정확하게 드렸죠? 13일 추천드린 스택스 1,350원에 정리합니다. 이분 정확하게 4,600 정도 매수하셨고요. 390원. 246.16% 1억 1,375만 9,684원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수익은 처음이네요. 시간이 언제 되시는지요? 뭐 이렇게 콜을 해주시는데 저도 오랜만에 억대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 외에도 리스크로요. 56.25% 740만원. 톤이죠. 90.75% 588만원. 앱토스죠. 273.45% 2,300만원. 자, 여러분들 진짜 지금은요. 손실 어서 메꾸셔야 돼요. 왜? 지금 시기가 왔거든요. 빠르게 손실 메꾸시고요. 추가적인 수익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장장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장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번호 말씀드리죠. 2429죠. 5330입니다. 5330으로 숫자 몇 번이죠?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은요. 이렇게 공장장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과 손실 빠르게 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억 안내 드린 거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